자, 각자 올해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뭐 벌써 4월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 올해 계획을 지난번 이제 말씀 나와서 주시긴 말씀을 하셨죠. 드렸죠. 그게 뭐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아직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바이핀, 모노핀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또 DNF를 열심히 하겠다고 노핀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했는데 또 손을 놓고 있어요. 네, 아마 하반기쯤 다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핀은 하반기. 올해 목표는 하반기로 다시 네, 네. 높이는 조금 나중에. 네. 저희 송년회 유니크 송년회 때 한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NR을 얘기했으나 네. 라쿠슈가 NR은 그거 갖고는 안 된다. CR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여줬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가 이제 핀 종목을 200까지는 가고 싶어요. 그 저희가 작년에 송년회 때 네. 송년회 온 선수들이 전부 다 내년에 목표를 얘기를 하고 그걸 완수했을 때 한 달 무료 트레이닝권을 주기로. 네. 이미 받으셨겠군요. 아니 2개를 다 해야 돼요. 두 개를 그러니까 제가 바보처럼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제가 스스로 왜 그때도 하나만 하라고 내가 무덤을 왜- 얘기를 했는데도 그랬어? 본인이 아까 무덤을 팠어요 제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참 미련한 짓을 했어요. 물을 수가 없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저도 그때 송년회 참여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는 다이나믹 종목에서 225m. 근데 머네요. 가보니까 머네요. 집 앞은 아니죠? 저는 작년에 수심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훅훅 늘기도 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7기압 다이버인데 올해는 9기압 다이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가고 싶긴 한데 일단은 9기압을 목표로 해놓고 늘릴 수 있으면 늘릴 수 있는 만큼 그러네. 욕심이 많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송년회 때 이제 제가 원래 수영을 해본 적도 없고 물이랑 진짜 안 친했던 사람이고 지금 다이빙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바이핀으로 시작했다가 모노핀 할 때도 그랬고 노핀을 처음 배울 때도 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너는 역대급이라 이제 좀 그 정도로 일단 재능이 좀 없는 그런 몸치 그런 거였는데 모노핀도 지금 나름 열심히 연습하고 쌤께서 또 잘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모노핀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로 정한 거는 굉장히 높게 잡았는데 높인 NR을 하고 싶은. 근데 나는 쌤이 이제 좀 두 사람 이 기록이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수심도 그렇고 한율 씨도 수심이랑 인도 다 많이 늘었잖아. 이걸 좀 자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방송인데 좀 이렇게 자랑 좀 해줘야지. 해주세요. 칭찬도 좀 해주고 우리 집에 칭찬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끊겼네. 모노핀이 어느 정도 지금 됐다라는 얘기를 했었나? 그거를 왜 네가 판단해? 나 그거를 약간 아슬아슬하다. 50 더 가고 판단해야지. 50 더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도 6개월 전에 아예 계속 앞으로 가지도 못했던 걸 생각하면은 맞다. 그리고 노핀도 지금 네. 그 기준을 맞추려면 20m만 더 가면 되죠. 20m. 너 130은 했었잖아. 네. 그러니까 150 가려면 20. NR 하려면 사실 야왕이 그렇게 컸어? 그럼 제가 한 가지 화종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다이빙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록이 어떻게 되시죠? 비공식은 그 노핀 DNF 137m 그리고 공식 기록으로 다이나믹 200이랑 DYMB 186 스태틱은 비공식 7분까지 했습니다. 600급으로 재능이 없으신 분이 맞는 거죠? 이 정도면 재능충에 가까운데? 처음을 생각하면은 저도 좀 좌절했었는데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처음이면 얼마를 원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좀 심각했습니다. 진짜로 처음 50m 왔을 때 50m PB였고 트레이닝 하는데 75m 가는데 약간 LMC 오고 그때 이제 비하인드를 얘기하면은 웅진이가 피출 대회 팀전에 참가하기로 했다가 네. 개인 사정상 빠졌어요. 맞아. 얘가 충각이 됐어 환영이가.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얘만큼은 비슷하게 해야 될 텐데 1년 우승하려면. 그래서 너 일주일에 25m씩 맞아. 25m씩 더 갔어요. 맞아요. 50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180m까지 가고. 후심도. 그래서 나왔죠. 후심은 지금 PB가 80? 80? 후심은 80. 이런 거면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좋은 스승님을 만나서 그거는 박보쌤이 안 보쳐서 그래. 그걸 봐야 돼.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비포 애프터로 봐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강서구 고등학생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원래 그 탄광에 가서 금을 캐잖아요. 원석을 보면 와 그지 갑자기 말고 콧방이를 한강 트라우마가 있어. 그렇군요. 한강 트라우마가 있어. 어쨌든 이렇게 금을 딱 캐잖아요. 되게 형편없어요. 뭐 다이아몬드가 뭐 어떤 광물이든 처음에 딱 캐면 굉장히 형편없거든요. 형편없는 거를 잘 갈고 닦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보석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원석이 있었던 거고 어느 정도의 기본 재능이 있었던 거고 그걸 발휘하지 못했던 거를 어쨌든 라크슈트에게 잘 정리를 해서 원석이 아니라 보석이 되게끔 길을 열어주신 맞아요. 거니까 재능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난 죽어야 돼 그러면 진짜 나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예. 뭐 이 정도는 거의 재능 춤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재능, 그러니까 그 재능이라는 게 환영이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더 생각하는 재능이 있는 거고 남들보다 더 진지한 재능이 있는 거죠. 거의 매일 트레이닝을 했어요. 대구에서 일주일, 2주일 그냥 올라와서 매일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재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노력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단 몇 개월이지만 다른 사람 몇 년 한 것보다 더 많이 트레이닝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쌤이 뭔가 하나 알려주시면 그게 될 때까지 계속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약간 다이빙 생각밖에 안 하고 계속 그 쌤 디브리핑 해주시면은 그 영상 찍어서 계속 그거 보고 연구하고 노력을 많이 리가 없어. 누가 좋아하겠어. 저 남들은 이해 못한다니까요. 돈 내고 시간 내서 지금 처음 된 사람들. 지방에는 이런 컴페티션 팀이 따로 없죠. 근데 지방에 있나요? 팀이라고 이제 올라오는 좀 이렇게 본 거랑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뭐 제가 알기로는 없으니까 저처럼 안 한다든지 다들 루테인 거지. 지방 학습을 저는 접해보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환영님 보니까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에서 사실 올라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쉽지는 않죠. 대구에서 이렇게 매번 온다는 데 그래서 지방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팀이 없나 하고 잠깐 생각이 들어서 울산에 언더워터가드 박성규 강사님 계시고 부산에 트루다이브 강사님 중에 모여셔가지고 인도어 트레이닝 하는 것들을 한 번씩 봤거든요. 여러 그 컴페티션 팀들, 그 다음에 인도어 트레이닝 하고 있는 팀들 보고 있으면은 약간 그 자부심 좀 느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문화가 뭔가 자리 잡힌 느낌이라서 그 문화를 좀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 팀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초반에는 대회 때 선수들이 서로 코치를 보지 않고 코치가 따로 와서 이렇게 코칭을 봐주고 하는 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아예 없었으니까. 그래서 왜 저렇게 해? 그러니까 약간 품앗이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다이빙만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니크가 현재 프리다이빙 대회나 뭐 이런 프리다이빙 익스트림 영역에서 선구적이고 많이 이제 발전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다 그런 이렇게 봐주시면 안 돼요. 이 친구분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 스태틱 좀 봐주시면 안 돼요라고 부탁을 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몇몇 대회는 제가 나서서 코치를 구해주고 막 이런 경기들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고 그 중심에 유니크가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전반적인 이제 대회의 기량이 좋아지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조직적으로 팀으로 운영하는 것도 사실 유니크 팀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핵심. 이제 온라인으로 질문 받은 거를 한 하나씩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인도어 종목에서 패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해주셨어요. 패킹에 대해서 각자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고 편하다면은 하면 좋은 것. 스태틱은 어쨌든 패킹이 절대적인 영역 중에 하나이긴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태틱 할 때 완전 풀렁은 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패킹이 도움이 되죠. 왜냐면 빨리 채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더 많은 걸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떤 안정감도 괜히 있을 수 있고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만 하면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안전하게 적당히, 그러니까 완전히 불편할 정도는 그렇죠. 아니고. 예, 그거는 저 길나람 같은 생각이. 저 같은 경우는 패킹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패킹 한 40번, 50번 정도 채우는 편이고 제가 그 트레이닝 할 때도 연습할 때 적게도 채워보고 뭐 중간 정도 채워보고 많이 채워보고 했는데 저는 완전 가득 채우는 게 저한테 맞아서 다이나믹 할 때도 그렇고 수심할 때도 완전 풀로 패킹해서 들어가는데 그게 훨씬 그 퍼포먼스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패킹 같은 거는 하긴 하는데 이게 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했을 때 편안하다, 만약에 안에서 불안하면은 그거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심리적인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 패킹에 대한 이 정도가 뭐 아주 높거나 퍼포먼스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내가 심리적으로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패킹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대충. 네. 네. 말씀하십시오. 패킹에서 이 폐활량 측정기 같은 거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측정했을 때 정말 이게 너무 가득 차서 좀 불편할 정도의 그 수치가 나왔을 때 느낌으로 다이나믹을 하면은 전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매 시즌별로 그냥 해가 바뀔 때마다 그거를 조금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를 그냥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채우자. 근데 그게 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다들 패킹 개수 세시나요? 저는 안 세. 트러블 셉니다. 세시고 나머지는 센다기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남대 느낌으로. 느낌. 이게 제가 아시는 프란즈 친구인데 이 친구를 본인 패킹을 세더라고요. 세서 하는데 우리 가끔 패킹 뷰 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쑤셔넣으니까 패킹 블랙아웃이 올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강도나 이런 것들이 내가 똑같이 조절한다고 하긴 하지만 매번 다를 수 있을 그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횟수로 딱 측정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다른 느낌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느낌, 이게 또 풀렁 스트레칭을 하고 난 뒤에 했을 때 이제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느낌으로 딱 끝내는. 풀렁 스트레칭 중요하죠. 그렇죠. 자. 수심 트레이닝이랑 인도어 트레이닝 중에 어떤 걸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저는 수심이 좋아요. 수심이 좋으신 CR 언니. 네. 저도 그냥 트레이닝 자체는 수심이 더 재밌는데 그냥 이게 인도어는 좀 다른 느낌의 즐거움이 있어요. 뭔가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향상되는 것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더 이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재미? 근데 수심은 그 자체로 굉장히 다 바다를 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네. 트레이닝 자체는 수심. 네, 좋아하시는. 저도 트레이닝은 수심이 조금 더 재밌다고 느껴지고 사실 수심은 트레이닝하면서 힘들다는 생각은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인도어도 재밌긴 한데 인도어는 약간 힘들면서 재밌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힘들고 하기 싫은데 약간 뭔가 조금 내가 1m라도 더 가고 오늘 목표했던 것보다 좀 더 갔을 때 오는 그런 성취감? 그런 거에서 오는 게 좀 크고 그렇지만 아무튼 더 재밌는 건 수심이 훨씬 재밌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심이 약간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수심 바다 가서 그렇게 다이빙하고 하는 게 또 재밌고 인도어는 뭐 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시간도 예를 들어 트레이닝 한 2-3시간 동안 계속 숨 참고 막 힘들게 해야 되는데 수심은 딱 깔끔하게 웜업하고 본 다이빙 한 번이면 끝나니까 그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유니크는 수심팀. 그렇죠. 네, 수심팀이었죠. 네. 그러면 라쿠슈 쌤 기준에서는 코칭을 하시잖아요. 네. 수심 코칭과 인도어 코칭에서 본인 스스로 느끼실 때 좀 더 재밌다, 아니면 뿌듯하다 싶은 게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질문에 의한 답을 한다면은 인도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수심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 네네. 지금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인도어가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심은 인도어만큼 같이 호흡하는 양이 조금 적은 느낌? 선수와 아무래도. 인도어는 그 선수가 계속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계속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얘가 가지는 한계를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 한계 지점을 제가 같이 경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계 지점에 다다랐을 때 심박이 막 올라와요. 그 경험을 만약에 대회 때 우리 팀이 10명이 나간다고 하면 10번의 경험을 하겠죠. 그 10명이 2번씩 경기를 한다면 20번의 경험을 하겠죠. 뭔가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게 훨씬 더 자극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저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저지를 시작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선수분들이랑 사실 심판도 같이 호흡을 해요. 세이프티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든 이 대회에 계속 선수분들이랑 같이 호흡을 하고 싶은데 그때만 해도 뭐 전문적인 코칭의 영역 이런 거 아예 생각도 못 해봤고 국내에는 아예 없었던 상황이니까 나는 그럼 심판을 한번 해보자라고. 왜냐면 심판들은 매 선수들이랑 같이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판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제가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때가 있거든요. 판정을 보면서 진짜 뭐 코치로서 선수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동화되는 게 너무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다이빙은 할 생각이 없냐 네.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저도 제가 다이빙 원래 했던 저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셨었죠 원래. 네.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제 다이빙을 하는 느낌이에요. 이미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직접 하는 거 이상으로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유니크에서 기억에 남는 팀원이 있다면, 그리고 있다면 그 이유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팀원.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손가락 10개 깨면서 안 푸는 손가락 없다고. 뭔가 딱히 기억에 더 남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매 순간이 다 비슷한 느낌이고. 자, 다른 분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팀원분들 있으실까요? 원래 유니크에 처음에 들어오고 싶었던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네. 이제 나 유니크에서 열렸던 두더지 게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옹자쌤이랑 이제 원래 인스타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가지고 제가 갤러리로 가도 되겠냐 이제 해서 왔었는데 근데 유니크를 들어오려고 하면은 일단은 코치님이랑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너무 범접할 수가 없는 다가갈 수가 없는 그 포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이 제시카 쌤이 이제 예전에 프리다이빙 스쿨에서 만난 적이 있어서 안면을 좀 텄었던 상태라 시카 쌤이 먼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락쌤한테 인사를 한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락쌤이랑 인사하고 그리고 줌 미팅을 이제 하게 되면서 유니크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시카 쌤이 좀 기억에 많이 이렇게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사실 쌤이어가지고 외부 사람이 어떤 특정 조직에 혼자 딱 들어가 있으면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때 나 막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이런 사람들 그때 되게 갤러리가 고맙거든요. 또 몇 명 안 왔고 막 이러니까 되게 뻘쭘하고 좀 민망하고 그랬는데 시카쌤이 좀 많이 그 역할을 많이 해주셨죠. 그랬군요. 전 고마우셨을 많이 고맙죠 시카쌤. 다른 분들도 혹시 있으실까요?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팀원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같이 팀에 있으면서 되게 좀 좋은 영향이다 싶었던 분이 있는데 그 우리가 수정 언니라고 부르는 정민수 선수가 LMC가 오면 쌈바가 되게 심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더 격렬하게 막 이렇게 오시는데 보통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 LMC를 이겨내는 걸 되게 힘들어 하는데 항상 그때쯤에 이제 민수 오빠가 경기를 하면 엄청 격렬한 쌈바를 항상 이겨내고 화이트를 받고 뭐 이런 경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건 정말 좋은 귀감이 된다. 보는 사람들로부터 그걸 보면서 나도 진짜 이겨내야지. 끝까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거 비슷하게 민수 형 에피소드 단양에서 열렸던 대회였어요. 2월 달이었는 것 같은데 7 연속으로 한 대회였고 두 번째 날 마지막 경기가 DNF였는데 그때 이제 민수 형이 100m 턴을 하고 가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언더워터 블랙아웃이 왔나? 그게 이제 블랙아웃이 조금 강하게 와서 세이프티 구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그때 쌤이 I'm okay 해야지라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했을 때 민수 형이 아주 그냥 이제 씩씩하게 I'm okay 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됐구나. 그래서 모두 다가 안심이 된 그 느낌에서 다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호와 순간, 박수가 이제 많이 터져 나왔지. 네. 그 순간이 갑자기 또 그래서 얘기 나오는데 내 기억나네요. 생각엔 민수가 그 후로
그 격렬한 LMC를 연습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점점 더 드라마틱해지고 있어. 그걸 연습하고 계시는군요. 네. 큰일 났네. 이번에 대회 나온다고 하셨는데. 아마 단단히 각오하고 나오실 것 같아요. 월간 네, 이번에 이제 대회 많이 신청하셨잖아요. 자, 유니크 팀의 장기 플랜이 있는지, 5년 뒤에 유니크 팀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운영 구조를 봤을 때 제 목표는 이와 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웅진이 같은 경우도 많았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해요. 이게 뭔가 사람이 많으면 훨씬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제가 저와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게 제가 그런 코드부인 사람들만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안에서는 어떤 불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욕심이 생겼어 내가. 그래서 이제 수용을 하기로 했어. 오히려 그런 게 더 안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형태가 5년 뒤에 남아있다면 그게 더 멋진 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강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팀을 운영을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내부적으로 폭발한 거거든요. 맞아요. 내부적으로 막 갑자기 뭐 말 같지도 않은 걸로 편갈라서 싸워버리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라 사실 지금처럼 운영하시고 내공 없이 계속 커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건전한 조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5년 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가져가고 싶다. 다른 분들도 혹시 5년 뒤에 모습 왜 웃으세요? 아니 갑자기 네. 그렇게 이제 이어가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반민주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네,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네. 좀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설픈 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가 낫다. 그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이제 독재에 가까운 거죠. 네. 독재가 낫다. 그래서 약간. 조용하잖아 우리. 그죠. 항상. 그래서 마크슈 시진핑 설이 지금 네. 그 되게 그 뭐냐 사실 되게 만족해요. 그리고 뭐 불화 같은 거 없고 네. 아 이게 불화가 생길 것 같다 이러면 쌤 선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중요하죠. 조직 내에 한 명이 편갈라 버리면 갑자기 그냥 쭉 찢어져 버리니까. 뭐 그렇게. 다른 분들은 혹시 5년 뒤에 바라는 유니크 팀의 모습 볼 수 있을까요? 시진핑 만세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는 우리 팀에서 월드 레코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우.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량이 옛날 같지 않아서 충분히 네. 언니가 꼭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갑자기? 월드 레코드는 5년이 아니라 1년 뒤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오 마이 갓 진짜 이거는 1년 뒤쯤이면 아니, 나오지 왜?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태틱을 알려줄 거거든요. 야, 아니 여태 안 할. 저 CR 하고 나서 이제 스태틱 코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줬어요. 네 스스로 그냥 거의 셀프 네 스스로 그냥 해라. 빛나 누나도 NR 하고 난 다음에 쌤이 빛나 이제 중성부력 맞춰준다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원래 되게 가볍게 다이나믹을 해서 첫 NR을 했어요. 네. 그때 박호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초당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웨이트를 맞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대충. 제 맘대로 대충 해서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엄청 가볍게 웨이트를 하고 셌더라고요. 거의 1kg 이상 가벼웠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중성부력을 맞추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어. 처음에는. 왜냐하면 가벼운 무게에 몸의 동작 패턴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중성부력을 처음 시작하시고 뭐 이렇게 경험이 아주 많지 않으면은 약간 레스 웨이트를 차서 어퍼킥으로 약간 몸을 눌러주는 스타일이 좀 맞아요. 많다 보니까 정교하게 맞추면 되게 불편하죠. 막 바닥에 척박척박 깔아갖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막 쌤한테 막 따졌잖아요. 내가 이렇게 꼭 맞춰야 되는 거냐고. 그때 그냥 가볍게 하면 안 되냐고 그랬었어. 자, 5년 내, 1년 내 월드 레코드. 제가 느끼는 트렌드는 원래 한중일 대만 이렇게 딱 프리다이빙 대회를 딱 놓고 보려고 원래는 일본이 제일 잘했어요. 예전에. 그러다가 대만이 막 치고 올라오다가 우리나라가 다 씹어 먹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얘네 지금 성장세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많. 올림픽도 그렇고 그쵸 인구수라는 게 결국에